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조금 있으면 수저를 얹을 수 있을 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탄핵의 진실 내용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탄핵 주범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빠르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찰과 특검에서 조작을 했던 태블릿 PC는 모든 진실이 지금 현재 드러나 있고요. 조작에 가담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불고소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점 숙지하시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이 태블릿 PC에 대한 자체 포렌식 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 보고서 및 태블릿 PC의 실물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자 이경재 변호사가 검증 및 감정 요청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어요. 이는 검찰 측의 불리한 증거였기 때문이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정호성 비서관의 애매모호한 처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자, 검찰이 태블릿 PC 감정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 때문인데요. 정호성이 특검에서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위법성과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각종 문건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정호성이 특검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날은 2017년 1월 10일로 정호성 사건의 사실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을 때였고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정호성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재판 진행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호성에게 최초로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홀랑이 한 개뿐. 이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은 3차례의 공판준비 기일을 거친 후에 제1차 공판기일이 지정이 됐고 1차 공판기일에서 정호성이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에 동의하지 않고 감정을 요청을 했고 이는 검찰의 가장 큰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변호인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자 정호성은 2차 공판기일, 3차 공판기일에 불출석을 했다가 4차 공판기일에 느닷없이 출석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 뭔데? 이딴 식으로 진술을 해요. 정호성이 이런 태도를 보인 데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 내막은 정호성이 특검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정호성이 특검에 소환된 날은 2차 공판기일 전날이었고 특검 소속 문지석 검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던 정호성을 느닷없이 불러드립니다. 문지석 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4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정호성을 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밤 12시 이후에 조사를 하려면요. 심야 조사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자, 이를 조서에 또 첨부를 해야 되는데 정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서에 이런 동의서가 붙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술서에 의하면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에게 맨 먼저 신문한 내용이 진술인이 정호성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진술인은 현재 어떤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가요? 이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마냥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정호성은 문지석 검사 이 신문에서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태블릿 PC와 관련된 위법성을 법정에서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검찰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호성이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자 문지석 검사는 그 다음부터 사건과 전혀 무관한 추접대기 내용들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신문만 합니다. 예컨대 진술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진술인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진술인의 주요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청와대 부속 비서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대통령 말씀자료 준비도 부속 비서관의 업무인가요? 이런 하나만한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호성은 이미 검찰에서 13차례나 걸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좀 전과 같은 그런 내용의 그 검찰 조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거는 문지석이라는 놈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검사 실전 복습하냐? 아무튼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 입에서 듣고 싶었던 진술은 딱 하나였어요.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요구를 법정에서 하지 않겠다. 요것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미 정호성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다음 플레이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호성, 안종범, 차은택 같은 이런 놈들은 검찰에 협조한 인간들은요. 감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을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또 어떤 겁박을 했는지는 진술 조서에 적혀있지 않았으나 정호성을 13시간 동안 조사한 문지석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의 양을 보시면요. 한 장이에요.
꼴랑 29페이지. 요 점을 감안한다면 신문할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짤데기 없는데 상당 부분을 시간 소비를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시간 동안 꼴랑 29페이지. 특검의 문지석이라는 검사가 이미 조사가 다 끝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을 구치소에서 그걸 불러 끄집어내서 야심한 시각까지 조사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한 그런 조사 방식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에게 받아낸 이 진술 때문에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과 취득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제기가 되지 않았고요. 검찰은 이런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태블릿 PC 첫 보도가 있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국가수가 태블릿 PC 실물을 법원에서 처음 검증한 2017년 11월 14일까지 1년 이상을 꽁꽁 숨겨둘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간 5년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억울함과 이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 박근혜 대통령도 마지막 멘트에 그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17일 태블릿 조작에 관여한 이 검사들을 공수처에 싹 다 고발을 했습니다. 자, 변희재는 현재 조건부 보석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죠. 다시 잡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밝혀졌고 검사들이 빼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냥 이제 검사들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되려 고소 고발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뭐를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제 좌우가 없어요. 어차피 저들의 목적은 내각제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보수니까 좌파만 까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사실 지금 좌파나 이 우파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내각제가 목적이 잘 안 깔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국민들이 다시 국민들은 솔직히 모여요, 금방.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는 좌우가 없어요. 예, 쥐들끼리 다 헤쳐먹으니까 다 까면 돼. 그냥 다 깝시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주축으로 제대로 된 보수가 이 권선동이나 장제원이 정진석 같은 탄핵 세력들이 내각제로 권력을 틀어주고 나라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이겁니다. 생각이 있는 여러분들은 다 뻔히 알아요. 이것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오늘 탄핵의 지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